제가 진짜 여러분 차라리 다이어트를 했거나 시술을 했으면은 어그러지라도 않지. 흔히들 말하는 동태눈깔이라고 하죠. 한쪽을 빼면 한쪽 빼자마자 되게 동태눈 같죠? 정말 어릴 때부터 M자 탈모가 있었어요. 헤어라인 때문에 더 남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었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얼굴형 관리 비법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시술을 했냐는 댓글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워낙에 전후 차이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냥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턱끝필러 맞은 것 같은데? 그냥 시술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다이어트를 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차라리 다이어트를 했거나 시술을 했으면은 어그러지라도 않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진짜 최근 1, 2년 동안 시술을 해가지고 바꿔보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다가 조금 다시 빠진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얼굴이 엄청 바뀔 정도로 뺐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평소의 저로 돌아왔다?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다가 조금 빠졌다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태도 가장 날씬했을 때 재작년보다는 한 5kg 정도가 더 쪄있는 상태이긴 해요. 제가 가장 날씬했을 때가 64, 65 이렇게 찍었었는데 지금은 69, 70kg 이렇게 찍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오픈을 하네요. 몸무게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술이나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굴이 바뀐 건 아니고요. 정말 짜잘한 것들을 많이 바꿔가면서 제가 얼굴을 좀 많이 인상이 달라 보이게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짜잘한 비법들까지 한번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총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영상이 저랑 얼굴형이 좀 비슷하신 분들, 아니면 제가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술이나 다이어트가 비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각턱 보톡스하고 윤곽주사, 필러 이런 것들을 맞았었는데, 보톡스랑 윤곽주사는 제 볼 옆에 힘이 더 생기게 만들어준 그런 원인 제공한 시술이어가지고 제가 더 안 맞고 있는 상태고요. 안 맞은 지 진짜 꽤 오래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턱끝하고 요 앞광대 쪽에 맞았었는데, 앞광대에 맞았던 거는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볼록해 예쁜 건데 요 코 옆부분이 M1대가 볼록해져 있어가지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끔 약간 얼굴이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턱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 그냥 턱끝 필러를 냈다 맞는다고 얼굴이 갸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맞는다고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얼굴이 길어집니다. 제가 안 그래도 하관이 좀 있는 편인데 안 그래도 있는 하관이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턱끝 필러하고 앞광대 필러는 다 녹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술들을 좀 데이고 난 뒤부터는 그냥 시술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저버린 상태고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는 얼굴형 비법 올렸던 그 영상대로 괄사 마사지 해주고 이제 짜잘한 것들,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걸 통해서 얼굴을 조금 다른 인상으로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상태였어요. 일단 제가 인상을 조금 세련되어 보이게 바꾸려고 노력했던 첫 번째는요, 정말 의외겠지만 바로 렌즈인데요. 진짜 최근에 여러분 제가 뭐가 되게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근데 되게 예뻐졌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렌즈가 바뀐 거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예전에 쓰던 렌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빅사이즈 렌즈로 이렇게 바꾼 상태인데요. 제가 이전에는 13.0에서 13.2 정도 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데일리한 렌즈들을 즐겨 끼곤 했었어요. 나는 자연스러운 렌즈가 어울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내가 너무 화려한 렌즈를 끼면 안 어울린다, 영상에서 너무 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렌즈만 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제가 아무리 눈화장을 화려하게 예쁘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뭔가 이게 눈 쪽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나고 뭔가 약간 항상 5%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렌즈의 직경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 모양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작은 렌즈를 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옛날 영상들 보면은 좀 흔히들 말하는 동태눈깔이라고 하죠. 진짜 동태눈깔처럼 어딘가 모르게 눈동자가 조금 비어 보이고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지금 되게 아웃라인 쌍꺼풀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 제 원래 눈은 약간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절대 돌출형이거나 앞으로 나와 있다거나 하지가 않아요. 원래도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웃라인 쌍꺼풀에 작은 렌즈를 끼니까 더 어색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빅사이즈 렌즈로 바꾸고 나니까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제 이미지에 이게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13.9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빅사이즈 렌즈고요. 제가 요즘에 즐겨 끼고 있는 렌즈는 이렇게
렌즈미에서 구매를 했던 악마 그란데 원데이 초코 브라운 제품이고요. 이게 13.9 정도로 굉장히 빅 사이즈이면서도 원데이 렌즈인 제품이에요. 최근에 이걸로 바꾼 뒤부터는 빅 사이즈 렌즈가 너무 어색하지도 않고 정말 편하게 잘 끼고 있습니다. 이게 착용감도 너무너무 괜찮고 뭔가 빅 사이즈를 꼈는데 너무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꾸며도 아무리 열심히 화장을 해봐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뭔가 동태 눈깔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 더 직경 사이즈가 큰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너무 큰 걸로 바꾸지 마시고 한 13.5에서 6 정도로 조금만 큰 걸로 바꾸셔도 조금 더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저는 13.5로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더 큰 걸로 바꿨는데 최근에는 13.8에서 9 정도가 되어야지 약간 제 성에 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잠깐 렌즈 한쪽을 빼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렌즈 빼서 보여드리는 거. 한쪽을 빼면 어우, 눈 안 보여.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눈 한쪽 빼자마자 되게 동태눈 같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여러분 렌즈빨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예뻐진 비결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안 알려주는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법은요. 이거는 시술이라고 하면은 시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한데 바로 헤어라인하고 눈썹 문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여름쯤에 헤어라인하고 눈썹 문신하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이제 제가 헤어라인하고 눈썹이 원래부터 엄청나게 콤플렉스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가지고 맨날 쪽진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젤로 빗어가지고 쫙 넘겨서 올백머리 하는 거. 그걸 너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면은 여기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헤어라인 문신 해가지고 좀 채워진 거긴 한데 이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M자 탈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라인이 되게 안 예쁜, 정말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안 그래도 각진 얼굴형인데 헤어라인 때문에 더 남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었을 정도로 제가 이제 헤어라인이 되게 많이 컴플렉스였고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눈썹이 되게 그리기 어렵게 생겼었거든요. 앞에는 좀 숱이 있는데 뒤에는 전혀 안 나는 전형적인 모나리자 눈썹이었고 약간 눈썹이 모양 자체가 아예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눈썹을 그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가지고 눈썹을 제가 진짜 예전 영상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못 그릴 수가 없어요. 진짜 눈썹을 처지게 그렸다가 너무 진하게 그렸다가 안 그래도 남상인데 눈썹을 또 진하게 그려가지고 더 어색해 보이고 더 각져 보이고 더 강해 보이게 예전엔 정말 그렇게 눈썹을 너무 못 그렸단 말이에요. 내 얼굴에 맞게 눈썹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너무나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눈썹이었는데 제가 이렇다 보니까 너무 옛날부터 헤어라인하고 눈썹 반영구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만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30살이 된 작년이 되어서야 이거를 받았는데 이 헤어라인하고 눈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전후 차이가 어떤 건지 예전에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게 좀 남아있어요. 제가 리터치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지속력이 오래 가고 있는 편인데 헤어라인도 진짜 안 받은 거랑 천지 차이일 정도로 진짜 이게 한 게 훨씬 낫고요, 여러분. 약간 여기가 진짜 이렇게 울퉁불퉁했었거든요. 요 라인들이. 근데 이게 동그래졌어요. 처음에는 되게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좀 빠지고 나니까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얼굴형이 조금 더 동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대만족하고 있고요. 특히 눈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감을 못 잡아서 항상 처지게 그리고 약간 여기가 좁게 그리고 그래서 항상 답답한 눈매가 연출되고 있었는데 제가 눈썹 시술을 받았던 곳에서 저한테 너무나 딱 맞는 아치형으로 시술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래도 이게 눈썹하고 눈 사이가 되게 좀 가깝고 너무 좁았는데 이걸 조금 트여가지고 약간 거리를 두게끔 이렇게 눈썹 높이를 높여주셔가지고 훨씬 눈매가 시원해 보이고 지금 이제 딱 적절한 느낌, 적절한 아치형으로 이렇게 눈썹이 될 수 있게끔 너무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문신을 받고 나니까 그냥 눈썹 문신 한 모양대로만 그려주면 돼가지고 요즘에는 눈썹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편해진 그런 상태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너무나 억울한 인상으로 눈썹 이렇게 처지게 그리고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시원하게 아치형 눈썹이 되니까 인상이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인상이 바뀐 거에 이 헤어라인하고 눈썹 문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화장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가장 쉽게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화장법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굳이 큰 도전을 하지 않고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바로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화장법인데 제가 화장법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옛날 영상들이 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가장 크게 바뀐 저의 화장법은요, 바로 아이라인. 이 아이라인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 예전 얼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이라인을 되게 제 눈에 안 맞는 모양으로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한 아웃라인 쌍꺼풀에다가 눈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이게 완전히 덮이는 그런 쌍꺼풀이어가지고 고양이상 눈매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눈매인데, 제가 예전 영상 보면은 진짜 아이라인을 왜 그렇게 올려서 그렸는지 저도 저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눈꼬리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아이라인을 자꾸 위로 올려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얼굴형이 굉장히 길고 중안부가 긴 얼굴형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라인을 그냥 제 눈매 모양대로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올려버리니까 이 중안부의 길이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유행하지도 않았던 때였죠. 그래서 더 얼굴이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원래도 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뭔가 제 얼굴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그때보다 훨씬 화장이 많이 늘고 화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냥 제 눈 모양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이 너무 진하지 않게, 너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메이크업에서 여러분 아이라인이 가장 위험도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아이라인하고 눈썹이 가장 잘못 그리면은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눈썹도 더럽게 못 그리고 아이라인도 내 눈매에 안 맞게 올려서 그리고 이러니까 더 촌스러워 보이고 더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위험한 두 개를 좀 해결하고 나니까 되게 사람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훨씬 좀 더 세련되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혹시 아이라인을 너무 짧게 그리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올려 그리고 있지 않은지, 혹은 너무 내려 그리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가면서 본인이 눈 모양에 잘 맞는 아이라인을 찾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도 화장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번째는 바로 애교살하고 윗입술 메이크업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이란 뜻인데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가 중안부가 굉장히 긴 얼굴형이라고. 그래서 솔직히 애교살을 안 그리면은 정말 여기가 여백이 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러셔도 안 하면은 이게 여백이 그대로 남으니까 더 길어 보이는 얼굴형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애교살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면서 애교살에 그림자도 이렇게 좀 넣어보고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좀 넣어주고, 요즘에 윗입술을 또 오버하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윗입술도 이렇게 조금 더 오버해서 약간 인중도 짧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의 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예전 얼굴에 비해서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얼굴형이 짧아 보이는,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이게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온 상태이긴 한데, 살짝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일단 제가 블러셔는 진짜 꼭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블러셔를 안 해주면 여기 면적이 넓어지니까 얼굴에 길어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블러셔를 이렇게 애플존에다가 봉긋해 보이는 부분에다가 해주는 편이고요. 블러셔를 앞광대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애플존에다가 블러셔를 해주는 게 진짜 큰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훨씬 얼굴이 짧아 보이고 약간 중간에서 한번 끊어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데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를 꼭 가로로 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항상 애교살 그림자를 2개를 사용해서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데이지크의 애교살 메이커 섀도우 팔레트 제품이고요. 이거는 토니모리의 애교빔 드로잉 펜슬 3호 매트 브라운 컬러고요. 일단 항상 저는 이 토니모리 펜슬을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밑부분에다가 살짝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펜슬이 진짜 편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대고 쓱쓱 그어주면은 그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이 진짜 딱 맞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고요. 모양도 크기도 딱 맞아가지고 그림자를 딱 넣어주기에 너무너무 적절한 그런 펜슬이에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애교살 그림자를 이 토니모리 펜슬을 넣어주고, 오키 애교살 브러쉬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이 데이지크 팔레트에 이 중간 브라운 있죠? 이거를 묻혀서 그림자를 넣어준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어줍니다. 약간 이걸 블렌딩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은 음영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색깔 그대로 묻혀가지고 삼각존에도 이렇게 해주면 눈이 훨씬 깊이가 생기면서 약간 강아지상처럼 이렇게 예쁘게 내려오거든요. 중안부도 훨씬 짧아 보이고 약간 아이 메이크업에 음영감이 잘 생겨요. 이렇게 해주면. 애교살 하이라이터는 그냥 그때그때 좀 다른 걸 써주긴 하는데, 제가 써봤던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게 한 번에 빡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는 거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이 컬러가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에다가 하이라이트 넣어주면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애교살이 존재감이 더 뚜렷해지지 않았어요? 아까도 있었는데 지금 더 진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원래 이렇게까지 엄청 진하게 하진 않고 지금 일부러 오버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여러분 여기가 훨씬 이렇게 볼륨감이 딱 살면서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훨씬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윗입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즘에는 솔직히 윗입술을 오버해주지 않으면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인중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입이 나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 느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중이 길면은 입이 자꾸 나와 보이고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무조건 이 인중을 짧게 하기 위해서 윗입술을 오버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해준 상태이긴 하지만 살짝 보여드리면 나스 립 펜슬 겟 오프라는 컬러고요. 핑크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오버립 해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윗입술에다가 조금 오버해서 발라주고 여기까지, 여기 입술 산만 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옆에까지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음파음파를 크게 해요. 이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번진 듯하게 오버립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오버립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음마 해주면 끝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입술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입술도 되게 도톰해 보이기도 하고 훨씬 여기도 짧아 보이고 여백이 더 채워진 것 같은 느낌? 하관 쪽이 조금 더 여백이 예쁘게 잘 채워진 느낌이 들고 얼굴도 훨씬 더 짧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신 얼굴형이신 분들은 꼭 이런 방법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희 가장 쉬운 치트키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시기에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인데요. 저희 인상이 바뀐 5번째 비법은 지난번에 이미 올렸지만 바로 괄사 마사지 얼굴형 관리입니다. 그때 그 괄사 마사지 영상이 진짜 너무너무 대박을 쳤죠.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시모먼트의 괄사 크림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거를 만나고 나서의 제 얼굴의 변화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솔직히 얼굴형 관리는 그냥 단순 살을 빼고 시술을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 문제라고만 하면은 경락을 받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경험해본 느낌으로서는 다이어트나 시술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게 경락하고 마사지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에 무식하게 8kg를 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리해서 내 원래 체중보다 살을 빼거나 하면은 얼굴에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살이 그냥 쪄 있었을 때는 얼굴에 탄력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8kg를 빼고 나니까 진짜 얼굴이 다 처져가지고 얼굴은 분명 작아졌거든요. 살이 빠졌으니까 분명히 작아졌는데 그 얼마 없는 볼살들이 처져가지고 이렇게 이 턱 라인들을 살짝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둔해 보이게끔 턱 라인을 덮고 있고 너무 헬스케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가 너무 쑥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살을 뺐을 때 8kg를 빼고 나니까 저는 다이어트라면 진짜 엄청 예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나이 들어 보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살을 빼고 나서도 나 살이 쪘을 때가 오히려 더 예뻤던 것 같은 느낌은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살이 찐 상태잖아요. 살이 찐 상태인데도 이 볼살들을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스스로 마사지를 해주고 관리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인상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살을 빼고 얼굴을 작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얼굴에 살은 있으면서도 이거를 올라갈 수 있게끔 본인이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부러 무리해가지고 예전처럼 살을 엄청나게 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상태고요. 그냥 항상 매일매일 제 일과처럼 이걸로 이렇게 항상 마사지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 괄사 마사지법을 정말로 일상처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맨날 나가는 건 아니니까 맨날 해주진 않는데 일주일에 2-3번은 꼭 해주고 있고 진짜 중요한 날, 나가는 날, 그리고 중요한 날 전날에도 꼭 해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요 시모먼트의 괄사 크림 만나고부터 시술했냐는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많이 예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진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운명템, 인생템이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그 영상이 너무나 대박을 쳐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이 제품을 제가 마켓을 끝냈는데도 너무너무 요청이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마켓이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풀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제가 진짜 괄사크림 2차 마켓을 언제 하냐는 질문만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았는데 여러분, 드디어 날짜가 확정이 되었고요.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일주일간 진행으로 픽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꽤 넉넉하게 마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부러 일주일 동안으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고요. 이번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이 끝나면 앞으로는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차 마켓은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2차 마켓은 제가 공지 영상을 따로 올리거나 하진 않을 거여가지고 카카오톡 풀친하고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로만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풀친도 꼭 추가를 해주시길 바라고 마켓을 하는 일주일 동안은 제가 상시 대기로 인스타에서 무무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로 놀러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미 예전에 자세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죠. 그 영상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마사지법하고 사용법, 관리법 이런 것까지 다 예전 영상 참고해주셔가지고 이번 2차 마켓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영상들 확인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희 인상이 바뀐 제가 조금 야금야금 티 안 나게 예뻐진 비법들을 5가지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진짜 다른 꼼수 안 쓰고 이렇게만 했거든요.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우리가 예뻐지고 인상이 달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자기 관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시술이나 다이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도 이제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통해서 꿀팁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